네. 혈압 간과하지, 담배 피지 말아요. 여기. Strength.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젊은 뇌졸중입니다. 젊은 뇌졸중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면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텀이 그러니까 네. 용어가 되게 좀 헷갈리던데 네네네. 일단 뇌졸중이 맞아요? 뇌졸증이 맞아요? 진짜 이거는 의사분들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은 뇌졸중이에요. 중. 예, 이게 한자풀이를 하자 그러면은 뇌가 졸도하여서 중풍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한의학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뇌에 뭐 출혈이 생기거나 뇌혈관이 막히면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 거를 전체적으로 일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뇌졸중의 하위 항목이 맞나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큰 거고요. 그 하위 항목의 뇌출혈, 그냥 혈관이 터진 거죠.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뇌졸중에 걸린 사람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득 생각나는 게 네.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누구죠? 그시기 한데 누구요? 왜 요즘 유명한 TV에 자주 나오시는 김정은이 있잖아요. 셀럽이죠. 프로 헬스기 아버지 맨날 찾는 분. 예. 그 미사일 쏘면서 찾는 예. 아버님이 이데알 영도죠? 네, 그분이 뇌졸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뇌졸중이 걸렸고요. 그게 이제 사망 요인은 아닌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이 좀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주제가 젊은 뇌졸중이지 않습니까? 네. 젊은 뇌졸중에 걸린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 있을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네네.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예. 그때 한번 쓰러졌었다고 맞아요. 뉴스 봤던 언제였죠? 그게 이제 2010년도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하고 그날 회식을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걸렸고 다행히 한 2, 3년간 재활을 잘 해가지고 그 후로는 또 다시 지금 최고의 투수가 됐잖아요. 그쵸, 이번에 해외도 나갔으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 그쵸. 초반이었거든요. 엄청 어렸었네요. 예, 그래서 젊은 건강한 남자도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섭다.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 선수도 예.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라. 자, 그러면 실제로 젊은 뇌졸중 환자는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그 전에 예. 실제로 젊은 뇌졸중이 몇 살까지가 젊은 뇌졸중이에요? 이게 실제 논문마다 자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데이터가. 네. 일반적으로는 50세 미만의 환자를 젊은 뇌졸중 환자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 전체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젊은 뇌졸중 환자가 10에서 15%, 150만 명? 15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상당히 빈도가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예. 경우에 뇌졸중에 잘 걸리나요? 일단 생각나는 거 다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뭐 몸에 나쁜 거 다 있겠죠. 혈압당뇨, 네, 맞아요. 뭐 비만, 뭐 고지혈증.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젊은 뇌졸중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위험인자 중에서도 딱 두 가지만 꼽자고 하면 혈압이 있고요.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고혈압 환자 좀 많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네네네. 제 주변에 고혈압, 그러니까 약간 혈압이 높다고 네. 들었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간과하고 막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넘어가죠, 보통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이제 20대 때 혈압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막 180 이런데도 주위에서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약에 대해서 거부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혈압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6에서 7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혈압 가만히 180씩 높으면 예. 가만 놔두면 머리 터지잖아요. 머리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환자들이 진짜 20, 30대에 뇌졸중이 발병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수축기 혈압을 10씩 낮출 때마다 그 뇌졸중 위험도가 35%씩 감소한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혈압을 재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압 간과하지 말아요. 그러면 네. 담배 같은 경우에 몇 배 정도 위험한가요? 담배는 고혈압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흡연한 분이 안 한 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뇌졸중 위험도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거는요. 흡연한 환자들이 만약 5년 동안 담배를 안 피게 되면 정상인과 똑같은 수준의 뇌졸중 발병 위험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예. 담배를 5년간 끊기만 하면 맞아요. 괜찮아지는 네, 거예요? 괜찮아진다. 이론적으로 그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담배 피지 말아요. 그런데 예전에 네. 산부인과 시간에 네. 여성 경구 피임약이 네. 혈전 위험률 높인다는 뭐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피임약 성분이 그 뇌혈관을 막는 어떤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말초혈관을 막는 여러 가지 혈전의 위험도를 더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피임약을 받아 보시는 경우에 오랫동안 부동 자세로 있는 경우, 특히 뭐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코노미 좁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혈전, 그러니까 피딱지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피임약을 먹은 기간과 그다음 피임약의 용량에 비례해서 뇌졸중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조심해서 좀 복용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구 피임약이 되게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단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뇌졸중은 정말 증상이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총 한 3-4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 같고, 그거를 저희는 약어로 FA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네. 빠르게 예, 나무보다 다르게 그렇죠. 약간 네. go fast의 go back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 F가 뭘까요? F, 네. F. 여기. 지랄하고 자빠졌네. 증상이죠. 예. 증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일 수도 있어요. 푸드? 아, 페이스. 페이스입니다. 얼굴. 예, 맞습니다. 아. 실제로 안면 마비라든지 복시 같은 게 생깁니다. 페이스고요. A는 뭘까요? A. 예. 암 할게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R 맞습니다. 네. 물론 뇌졸중이 팔 말고 다리에도 침범을 하지만 주로 또 팔에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arm의 A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예. Strength? Strength. 죄송합니다. 스피치? 아, 말하는 거? 네, 정답입니다. 스피치,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에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T는 뭘까요? Teacher? Teaching? Teaching이라. Time? 트레머? 그것도 그 뇌졸중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거는 뭐냐면 time to call ambulance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길다. 이게 기네요. 뭐냐면 그 위에 3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빨리 가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ast는 face, 그다음에 arm, 그다음에 speech, time to call ambulance라고 해가지고 fast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요, 그 골든 타임이 딱 3시간입니다. 3시간 이내에 가면은 그래도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꼭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바로 일단 응급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야겠네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네. 이제 뇌졸중 환자 오면 네. B스타, 맞습니다. 브레인스타 띄우고 네. 가장 먼저 막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막 뛰어가잖아요. 예, 다른 환자들, 먼저 온 환자들 제쳐두고 일단은 그 환자 먼저 보는 거고. 예. 그렇죠. 그게 이런 골든타임과 그만큼의 중요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진행한다는 거 알고 중요하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 있는 증상들 중에서 좀 아셔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얼굴이나 팔다리에 오는 증상들이 대부분, 정말 대부분은 편측으로 한쪽으로만 오거든요. 물론 드물게 이제 뇌에 있는 가운데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양측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측으로 막 갑자기 팔다리 힘이 다 빠지거나 이러면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신 증상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뇌 이의 척추 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알려주신 거 말고 또 젊은 뇌졸중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젊은 뇌졸중은 뇌출혈 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혹은 두통이 정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치는 듯, 그렇죠. 내려치는, 망치로 막 때리는 듯한 그런 통증이라고 하고 혹은 뭐 약간 손해나 이쪽으로 만약에 침범을 하게 됐을 때는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을 좀 호소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바로 병원을 좀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에서 뇌졸중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네. 일단 여기 두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정상 표본으로 얘기를 하고 네. 여기는 이제 혹시 뇌졸중이 걸렸을 때 증상을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주실 것 환자 같아요. 역할을.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웃는 걸 한번 해볼게요. 웃어보세요. 웃었을 때 정상인 경우에는 대칭적인데 이제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관찰됩니다. 그렇죠? 한쪽이 좀 올라갔잖아요. 좀 이쪽이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올라간 쪽이? 올라간 쪽이 정상이고요. 안 올라간 쪽이 비정상입니다. 혹은 이제 혀를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잘 안 내밀어지거나 이제 한쪽으로 혀가 좀 처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주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뇌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면마비는 이마 주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 쪽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마 주름이 잘 안 지어지거나 그런데 뇌졸중일 때는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별을 해보시면 이건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서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편의상 앉아서 해볼게요. 서서 이렇게 손을 나란히 편 상태에서 눈을 감고 10초 정도 버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정상인 군에서는 그냥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좀 이상이 있는 군에서는 한쪽이 이렇게 처집니다. 요럴 때는 이제 뇌졸중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하세요. 내리시고요. 예,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뇌졸중, 젊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 저희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